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국산 경차에 굉장히 오랜만에 전기차 버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레이 전기차가 있긴 했지만 한동안 명맥이 끊어졌다가 이번에 새롭게 더 뉴 레이를 바탕으로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레이 EV는 기존의 국산 전기차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 EV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5.2kWh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205km죠. 그래서 레이 가솔린도 그렇지만 이 전기차 버전 역시 도심에 좀 특화된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4원계에 비해서 인산철은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린데, 레이 EV는 150kW급 급속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약 40분이 걸립니다. 레이 EV는 가솔린처럼 4인승 승용과 1인승 밴, 2인승 밴 세 가지로 나오고요. 4인승 승용의 경우에는 트림이 라이트와 에어 두 가지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4인승 승용 에어 트림이고요. 풀옵션 사양입니다. 에어의 기본 가격은 2,995만원이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은 647만원이고요. 따라서 이 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3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레이 EV의 외장 디자인은 가솔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릴 주변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작년에 업데이트된 더 뉴 레이의 디자인이 이미 좀 전기차 같긴 했죠. 그래서 외장 디자인의 전체적인 틀이나 디테일은 가솔린과 큰 차이가 없고요. 얼핏 보면은 가솔린과 전기차의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후면의 디자인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따로 EV라는 배지가 이 트렁크에도 없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51, 사이즈는 175에 60R 14입니다. 이 타이어 사이즈는 라이트부터 기본인데, 알로이는 기본이 스틸이고요. 에어 트림은 알로이 휠이 적용됩니다. 레이 EV의 실내는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계기판이랑 기어 셀렉터만 제외하면은 가솔린과 완전히 동일한 것 같아요. 레이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 레이의 실내는 개방감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 크기 대비해서 유리의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차에 타면은 생각보다 작은 차에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전면 유리만 해도 상하의 그 길이가 길고, 양쪽의 유리도 그 면적이 꽤 넓죠. 심지어 저 앞쪽의 삼각창도 면적이 좀 있는 편이어서 운전할 때 편의성 또는 개방감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가 차 크기 대비해서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저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는 공조장치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딱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내장재는 가솔린 모델과 동일하고요. 모니터는 가솔린처럼 8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뉴 구성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전기차라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메뉴가 있죠. 근데 이 차가 경차라서 그런지 다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메뉴가 약간 좀 단촐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실행을 시킨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만 해도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도착했을 때 잔여 배터리 잔량이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그게 없네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홈에서 가장 첫 번째 보시면 EV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는 거리 등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제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여기에 뭐 충전 목표, 배터리 양 설정, 급속과 완속 각각 있고, 여기 전류, 컨디셔닝 모드,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가 있습니다. 그 외의 편의 장비는 가솔린 모델과 거의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폰 프로젝션과 또는 음성 메모, 그리고 발레 모드도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 이거는 ADS 관련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자 보조, 그리고 환경차. 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이 메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 메뉴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여기서 테마와 A, B, C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은 모닝과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검은색이 나와 있어서 실제 출력되는 면적은 이게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이쪽의 디자인도 가솔린과 다르죠. 근데 이 EV가 이렇게 방식이 가솔린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드라이버 온리가 있는데, 이 차 역시 드라이버 온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쪽만 공조장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오토홀드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통풍은 모닝처럼 운전석에만 2단계로 들어갔죠. 심지어는 대형 트럭처럼 이 상단에도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또 은근 쏠쏠합니다. 실내에서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어 셀렉터인데, 요거는 정확히는 EV9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소재까지. 요즘에 내연차 할 거 없이 현대차 그룹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의 EV9이랑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 디자인인데 같은 디지털이긴 한데 디자인이 좀 다르죠. 보통 이 디자인은 내연기관차에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레이 EV에 쓰였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은 그 시간 날씨 연동 기능이 하나둘씩 없어져 가고 있는데 레이 EV에는 이게 쓰였네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클래식 A와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전기차와는 달리 이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안 되네요. 주행 가는 거리만 표시가 되고. 레이는 차 크기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트도 생각보다는 커요. 이게 통상적인 경차나 또는 소형차보다도 이 시트 크기가 약간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트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레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인데 특히 이 차는 2열 공간도 넓어요. 기본적으로 2열의 무릎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한 3개 또는 3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가솔린에 비하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시트를 가장 낮춰도 기본적으로 시트 마운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2단계씩이 마련이 되고요. 여기에도 USB 단자가 있죠. 2열 시트를 모두 세웠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고요.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에 배터리를 깔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2열의 공간은 동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이때의 공간은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살짝 높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쪽에 추가적으로 컵홀더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랑 이 수납 공간은 이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슬라이딩 도어인데, 그러니까 비대칭 슬라이딩 도어죠. 이쪽에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었을 때 이쪽 문까지 다 같이 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죠. 예, 시동을 거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고요. 시동 버튼이 여기 기어 레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어디에 있지 여기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켜면은 보통 전기차가 그렇듯이 정차 시에는 정숙합니다. 그러니까 급에 상관없이 정차 시에는 이제 전기차는 대체로 비슷한 정수성을 보이는데 이 레이 EV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1단만 틀어도 이제 소리가 상대적으로 이 송풍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하죠. 레이 EV는 87마력 전기 모터고요. 그러니까 가솔린과 비교하면은 이게 출력이 조금 더 높죠. 의외로 토크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레이 EV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동력 성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 이거였는데 이게 전기차로 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들이 저속에서 이렇게 가상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그 방음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이 윙 가상 사운드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본인 열어봐도 안쪽에 흡음재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주행 느낌은 생각보다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지금 이게 오르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솔린과 좀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할 수 없이 소리를 이제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엔진 소리가 크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가솔린과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방금처럼 그 언덕 등판할 때.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좀 덜하죠. 아무래도 작은 엔진, 작은 출력은 좀 큰 힘이 필요할 때 회전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경차가. 근데 이 레이 EV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저속에서 이제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솔린보다 이제 훨씬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 레벨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 많이 달라지는데 아까 가솔린과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회생제동 레벨 1,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처럼 시동 껐다 키면은 회생제동 레벨 1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1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과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하체는 가솔린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긴 한데 주행 느낌 자체가 가솔린과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회생제동 레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I페달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I페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멈추는, 그러니까 원페달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를 설정해 놓으면은 여기서 멈추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냥 레벨 0이 가장 편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전기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생제동 레벨 0으로 하면은 이게 타력 주행이 굉장히 강조된 모드잖아요. 그래서 대굴대굴대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주행 질감이 강조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간선도로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는 좀 더 연비에 유리하죠. 그리고 다른 전기차처럼 그러니까 회생제동 레벨에 상관없이 왼쪽에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길게 당기면은 회생제동이 그때만큼은 맥스가 되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에 비하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좀 당겼을 때 최대한 맥스로 이게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게 저 회생제동 레벨에 오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이쪽 패들 시프트를 0 상태에서 계속 당기고 조금 끝까지 당기면은 이제 오토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오토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오토 모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경차고 좀 싼 차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에도 그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안 되고,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기차가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하체가 약간 단단하지만 그게 승차감이 떨어지는 단단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중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출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속도가 올라가면은, 근데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이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서 그런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아마 젖은 놈에서 그럴 건데, 이렇게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초반에 이제 토크 스티어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외부 소음이 좀 커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통 전기차 하면은 가속할 때 그 모터의 고주파음이 좀 들리는데 그런 소리는 지금 거의 안 들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음은 아무래도 가솔린보단 좋겠죠. 왜냐하면은 회전수가 낮은 정속 주행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방음은 비슷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아까 그 언덕 올라갈 때라든가 또는 정차 시에 그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솔린보다는 방음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밑으로 깔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회전할 때도 이 차가 약간 아주 되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사실 레이 가솔린이 생긴 거에 비해서 코너에서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속도가 안 나게 ESC 제어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안정적인데, 이거는 그런 제어를 떠나서 이제 그 전에 차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하체가 약간 좀 단단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러니까 차가 좀 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짧게 레이 EV를 시승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뭐 주행 질감, 승차감 이거는 가솔린보다 한결 낫네요. 물론 이게 전기차라서 가솔린과 정확히 이게 1대1로 맞비교할 건 아닌데, 그래도 가솔린과 이렇게 딱 지금 비교할 만한 상대가 가솔린밖에 없잖아요, 레이. 그래서 그 차와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충전을 제외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레이 EV가 한결 낫지 않나. 물론 이게 배터리 절대적인 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전에서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애초에 이 레이 전기차는 그러니까 도심용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도심 특화 컨셉. 그래서 만약에 도심 안에서만 뭐 배달을 하거나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꽤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이 차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제 4인승의 경우에는 이게 한 85%가 넘는다고 해요. 경우에는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라이트 트림의 경우에는 2,1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초소형 NEV 빼고는 가장 저렴하지 않나. 따라서 레이 EV는 기존에 가솔린차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공간,
또는 2열 시트 접었을 때 뭐 그런 공간 활용성, 이거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전기차의 그 장점을 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지금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급만큼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또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자주 갈 건 아니겠지만 이제 하이패스도 있고요. 기존의 가솔린처럼 2열의 공간 활용성 또는 1열까지도 공간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크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가솔린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풀 악셀 해도 막 제로 100이 막 17초, 18초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도심에서 살살 다니는 그런 컨셉이고, 추월 가속을 위해서는 막 좀 힘도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한결 움직임이 가뿐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지에서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대략 한 11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치고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제로 100 11초가 기존의 가솔린에 비하면은 또는 모닝에 비해서도 한결 빠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 가솔린에 비하면은 제로 100이 한 막 7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동력 성능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상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레이 가솔린보다는 빠르지만 그 전기차면 생각나는 그런 좀 강한 토크 있잖아요. 그거는 좀 못 미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절대적인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토크도 좀 낮잖아요. 10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그냥 좀 마일드하게 가속이 되죠. 근데 가솔린보다는 이제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보면은 또 추월 가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풀악셀 하면은 이제 기존의 레이 EV는 우와 하고 나가는데 이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한결 빠르죠. 이게 속도 자체가 되게 빠른 건 아닌데 훨씬 이렇게 가뿐하게 나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오늘이 빗길이라서 그럴 건데, 그 초반에 이제 가속을 할 때 약간 그 좌우에 보통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토크 스티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참고로 레이 EV도 다른 전기차처럼 왼쪽 페달 시프트로 이제 당기고 있는 만큼 맥스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차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홀드가 걸리고요. 그러니까 요게 스탑이라고 뜨죠. 현재까지 전비는 아까 저 촬영 시작한 이후로 6.5가 나왔고요. 10.2km 주행하고, 그래서 6.5면은 생각보다 나쁜 전비는 아니고, 이게 공인 전비가 5가 넘는데, 보통 이제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실제로 주행하면은 이제 공인보다는 이제 많이 나오겠죠.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205km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기차들에 비하면 좀 짧죠. 그래서 아무래도 운행할 때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엄밀히 보면은 아주 또 그렇게 또 짧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잖아요. 35?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그 전기차들의 대략 절반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배터리 용량 대비 이 주행거리가 아주 그렇게 짧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 레이 EV가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국산차에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꽤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경차, 전기차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 EV가 나오니까 기존에 비하면 뭔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늘어났죠. 결정적으로 요즘에 그 보조금 등등 해서 전기차 판매가 약간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한 이 레이 EV가 나오니까 그 가격적인 면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가 기존의 가솔린처럼, 그러니까 승용도 나오지만 1인승과 2인승 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러니까 승용 타입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이제 배달을 하는 1인승과 2인승 밴의 그런 용도 활용이 더 뭔가 어필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기존의 가솔린과 운전 포지션 또는 시야는 동일합니다. 레이가 통상적인 승용차 또는 SUV, 해치백, 경차와도 그 운전 포지션이 좀 달라요. 이 차가 아무래도 개방감이 높고 실내 전체 면적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되게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운전 포지션도 기존의 다른 차들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이게 적응이 되면은 오히려 그 포지션이 높아서 운전하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차는 아닌데 가솔린 대비해서 또 편의 사용도 약간 더 좋잖아요. 다만 이게 배터리 잔량,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보려면은 이게 모니터에서 EV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계기판이 뜨잖아요.
계기판에 그 퍼센티지를 띄우는 게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운 건 또는 돈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안 나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배터리 잔량 퍼센티지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 현재 배터리 잔량은 74고요.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여기 출발할 때는 85였거든요. 예, 이로써 기아 레이 E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